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저주쌤, 김도영이가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하루의 휴일을 마치고 찾아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요. 저는 아무래도 파생과 현물을 좀 같이 하다 보니까 올해 만기가 2번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난 10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조금 아쉬움이 많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저희 주식승천과 함께 하시면 계좌가 앞으로 2번 남은 만기와 연말 폐장일까지는 웃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날씨도 되게 상당히 좀 어둡더라고요. 뭔가 이 가을을 만끽하기엔 좀 부족한 감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런 날은 딱 그런 생각이 들죠. 꼭 비 오는 날만 동동주의 파전이 생각나는 날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희 파생인들의 입장에서는 만기를 잘 끝냈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 동동주의 파전 하나 한 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요. 저 방송 끝나고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옵션 만기, 글쎄요. 올해를 좀 생각해서 되새겨보셨나요?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었던 만기, 변동이 가장 적었던 만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었던 파티에는 선남선녀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번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일장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밴드 자체가 상승과 하락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1.36포인트 하락 마감한 이번에도 2000포인트 지켰습니다. 2000포인트 껌딱지가 붙인 것 같은데요. 2001.40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이 약보합 마감을 했다라면 강보합 마감이 0.21포인트 상승 마감한 529.04포인트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테마군들이 조금 움직임들이 있긴 있었지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면 삼성과 그리고 LG의 싸움이 붙었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기기 쪽으로 이 테마군이 일부가 돌았던 것들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수반됐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차익 실현 또는 뉴스에 팔아라는 내용 들이 어김없이 나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금일장 환율 같은 경우는요. 0.1원 하락 마감한 1073.6전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환율 시장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70원. 오늘 금통위의 동결 소식이 좀 있었고요. 또한 이 김중수 총재가 전체적으로 투기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발언은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지만 여전히 이 금융 쪽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은 앞으로 향후 더 많이 피겠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주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외국인들 상당히 공격적으로 현물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짧게 우리가 마무리를 좀 접었죠.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일단 울트라 초대박이 날 것이다라는 변동성을 어김없이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녀의 심술, 옵션 만기의 심술은 좀 없었고요. 장중 등락폭으로 최대는 한 1.5배, 150%에서 250% 정도만 나왔었지 특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내일이라도 좀 많이 웃지 않을까, 종목군에서 선물 쪽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한 상승세가 야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본격적으로 멘토들이 준비한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이분들은 얘기를 나눌지 궁금한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이 내용을 갖고 스튜디오로 오셨는지 제 오른쪽에는 요리사라고 합니다. 주식 요리사 이상로 멘토 함께 하셨고요. 벌써 빵 터지셨습니다. 저도 요리사라고 했다 빵 터졌고요. 그다음에 제 왼쪽 편은 셜록 홈즈라는 닉네임을 좀 갖고 계신 분이죠. 정재현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진짜 이제 두 분, 특히 이상로 멘토만 생각들면요. 우리가 인사할 때부터 벌써 이 에너지가 엔돌핀이 팍팍 도는 박력 있는 남자라는 느낌이거든요. 이상로 멘토. 네. 한 주 동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열심히 살다가 또다시 네. 아주 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즘 상당히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낮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하고는 상당히 유쾌한 시간을 좀 보냈던 오늘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이 남은 시간 엑기스만 쪽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재현 멘토? 네. 네.
자, 일단 오프닝에서 김도영 멘토 MC께서 했던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일단 투자자분들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계좌 부분들이 어떠했느냐라는 부분들. 일단 저희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2013년 기준으로 여전히 꾸준한 수익을 좀 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이 2달 이상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많이 복구를 하고 혹은 수익을 더 많이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바로 주식 승천을 시청을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많은 전문가, 멘토분들이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많이 시청을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 연말 기준으로 해선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맞습니다. 자, 2달 밖에 남지 않았느냐, 2달이나 남았느냐라는 건 생각과 발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직 2달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달하고도 거래일수는 조금 더 많이 남았거든요. 저희 주식승천과 함께 하신다면 또는 저 주쌤 신호등 매매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빵 터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들의 전략을 읽어볼 시간이겠죠. 또한 어떤 종목군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고 계셨는데 궁금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뭔가 이 이슈를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숨어있는 산삼, 우리가 신만이가 삼을 캐서 와 신봤다라고 소리를 지를 것처럼 숨어있는 진주를 찾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종목 발견, 종목 봤다, 종목 발견했다, 신봤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이 기다릴지 지금부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제가 준비한 이슈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과 한번 함께 공감을 해볼 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일단 매력도는 어떠한가라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일단은 주식은 사긴 사야겠는데 많이 올라가고 있는 대형주를 살까 아니면은 중소형주를 살까 이 부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30거래를 순매수 행진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대형주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면 중국에는 호재가 만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악재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장이 결국 혼조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한 부분들은 이제 선물 쪽과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물량이 서서히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들을 좀 보고 살펴봐야 되느냐, 과연 중소형주를 좀 봐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찌는 소리가 들리는데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면 그 안에 관련주 한번 반반 확인해야겠죠? 예, 일단 제가 관련 종목군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일유업, 원익 IPS, CJ ENM, 한미사이언스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정재훈 멘토 지금 관련 종목을 딱 보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딱 느끼는 건데요. 이게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 아니라 뭔가 꼭 김밥 같아요. 비빔밥이나. 네, 맞습니다. 네. 닭으로 비유하는 거는 제가 최고죠. 아, 그렇죠. 네, 네. 김밥과 연계근무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분석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단 제가 맨 처음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은요. 최근에 시장이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정말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월달 들어서 단 하루만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일단 이 부분들은 제가 마디를 한번 따져 놓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어느 정도 목표치를 도달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일단 제가 이 종목은 삼성전자는 140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기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느냐?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도 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와 상당히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를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적어도 한 150만 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삼성전자의 비중이 상당히 지금 한 17%,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17%라는 것은 20%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5분의 1 정도의 영역이 상당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신호등에서도 우상향은 조금 더 열려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 현대차를 주셨는데 결국 그러면은 이번 하반기 이 전차 부대 부활과 지속성, 불흐름은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 섹터도 좀 한 종목 가지고 나오려고 했었는데요. 네. 원체 방송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부분들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조선도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기아차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그리면서 우상향을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3개월 내에 자동차 판매가 최소로 이제 급감을 했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 자동차 판매에 대한 감소 부분들에 있어서는 휴가 시즌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이 되지가 않았다라면 외국인들 같은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대차 같은 경우는 4분기 내내 일단은 주도 섹터의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희소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브랜드의 가치, 해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집중하고 있다. 그 부분 좋은 모습인 것 같네요.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뭐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전 멘토님이 둘 중에 한 개만 딱 선택을 하신다면 좋습니다. 삼성전자냐 아니면 현대차냐. 네. 차 중에 차입니다. 저는 현대차를 사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포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썰렁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는 앞에서 김밥에 김이 좀 하고 밥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기둥뿌리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뭐 메일 유업부터 우리 또 얘기 들어볼까요? 자, 제가 나머지 중소형 섹터 4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부분들은 중국 시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중국에 진출을 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수혜로 따를 수 있다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제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단 메일유업 같은 경우는 우유 가격이 인상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분유 판매 겁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를 지고 나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상승 N자형의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메일유업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도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유아복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어느 정도 정착을 좀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현재 이 자회사가 제로투세븐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저가 브랜드로 진출해 있는 반면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브랜드로 좀 진출했습니다. 즉 좀 더 고가 정책을 활용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해 있는데요. 그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구 한 자녀의 정책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될 조짐이 있다라고 본다면 메일유업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정재훈부터 자, 네. 메일유업을 지금 신규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마디의 분석상, 네. 마신의답게 단기 목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2,400원에 저점을 찍고 나서 요래 상승을 했습니다. 요래 상승을 네, 했죠. 그리고 저점이 나왔었죠. 네. 이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갖다 붙이면 자, 목표가 44,250원 나왔습니다.
이 자리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저항대,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대는 한 번쯤 끊어주는 자리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이 마디의 그 레인지 범위를 가지고 목표가가 거기 상당히 잘 맞는다라는 설이 있어서 저도 매일 유업 단기 목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4만 제가 여기 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네,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갔군요. 맞습니다. 예, 박달 박스권 매매 달인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박달이 또 없군요. 네. 44,250원 말씀하셨는데 일단 레시피가 상당히 좋아요. 일단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는 종목군이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박스권에 대해서 삼선 돋부로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은 지금 중간 매매 패턴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하단 자체는 과매도 구간을 제외하고 37,000원대가 하단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1차적인 파동 자체는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상한가였던 4만원대를 지금 돌파하는 느낌이었고 한 번 더 간다면 저는 44,000원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거는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46,000원까지 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박수권 상단에 올라오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46,000원까지 일단은 좀 더 홀딩하신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요. 매일 유업을 가지고요. 두 분의 목표가가 좀 바뀌었습니다. 정자우 멘토는 마디의 분석선 44,250원이 단기적인 고점이다. 그리고 우리 요리사인 이상로 멘토의 의견에서는 46,000원 정도가 단기 목표가다. 라고 설정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어찌됐건 우상을 간다고 합니다. 분할 매수 쪽으로 좀 눌림목 매수를 잡고 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자, 그러면 이상로 멘토. 예.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선택을 하신다면 폐장일까지 12월 말일, 보통 올해도 폐장일 한 12월 28일쯤 끝날 것 같은데요. 현재 네. 요일상으로 보면 대형주를 가시겠습니까? 중소형주를 가시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뭐 후라이드가 맛있냐 아니면 양념이 맛있냐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느끼는데요. 네. 그만큼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 소형주 이렇게 구분짓기보다는 지금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수급이 일단은 첫 번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좀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중소형주가 좀 더 가지 않을까. 그래서 수익률 측면으로는 중소형주가 좀 더 큰 수익률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다 맛있게 이제 다 드시려고 했는데 양념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주문했을 때 그 얘기하신 거죠. 사장님 저기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주문하니까 배달해 주세요가 아니라 자 양념 쪽에 한 60% 후라이드 한 40% 정도.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주문하고 양념 소스 추가했는 거죠. 뭐 역시 요리사님 제가 말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리에는 뭐 주식으로 엮으셨을 때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그래요. 좋습니다. 자, 정재현 멘토의 대형주 대 중소형주의 매력도 살펴보니까요. 상당히 자동차 특히나 현대차 쪽으로 집중을 좀 얘기해 주셨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고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매일 유업이다라는 얘기를 주셔서 중소형주 중에서 매일 유업 자회사 제로투스 분에 따른 중국 시장의 확대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긍정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대형주, 중소형주,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번 폐장일까지 남지 않은 얼마 거래일수 동안 죽어라 매매를 같이 하셔가지고 계좌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상로 멘토는 과연 어떤 이슈에서 종목을 받고 발견을 했는지 신봤다 궁금한데요. 예. 저는 일단 증권 뉴스가 아니고 일반 경제 뉴스를 보고 거기에서 한번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글로벌 TV 시장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상황이 더 나빠지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독일 레베가 파산을 신청한 데 이어 일본 파나소닉마저 PDP TV 사업을 접기로 하는 등 업계의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이 좀 들었죠. 그리고 액정 표시장치 TV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감소한 1,410만 대, 그리고 PDP TV 역시 15.8%가 줄어든 78만 1,000대 팔리는 데 그쳤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불과 3년 전인 2010년만 하더라도 파나소닉의 PDP TV 시장 점유율은 40%를 넘기며 압도적인 1위를 지켜왔지만
지금 TV 업계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을 한마디로 일본 업체들의 몰락과 중국 업체들의 급부상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중국 TV 업체들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 TV 시장에서 싼 가격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2009년만 하더라도 전체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1.5%에 불과했지만 하반기 올 상반기에는 18.5%까지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 업체 비중은 31.9%에서 19.8%까지 하락했다. 이 뉴스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관련주, 신바타 관련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실리콘웍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허, 여기도 골고루 들어왔는데요? 뭐, 이거 진짜로 오늘 김밥 천국도 아니고, 예? 무슨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까지 골고루 들어왔는데, 어디 한번 신바타 종목들 하나, 둘씩 들어보죠. 네, 일단은 왜 제가 세 가지를 들고 왔냐면, 세 가지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LG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시는 거는, 아이패드, 아이폰 관련 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서, 이런 중국발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이 세 가지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매출 자체가 오를 수 있는 기업을 좀 더 선택을 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비교 체험을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우선 LG 디스플레이부터 보시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의 점유율 자체는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더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 업체들 중에서 가장 점유율을 높게 나타내는 게 바로 백색 가전의 황태자죠. 바로 하이얼이라고 그런 기업이 있는데, 칭다오 100기업 중에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전자 자체가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티는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대신에 뭐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 그룹이 바로 하이얼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만 가도 딱 티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가면 두 대 중에 한 대가 바로 하이얼 겁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LG전자가 좋다, 그리고 삼성전자 TV가 좋다, 그리고 OLED 요즘 나오는 게 너무나 신제품이고 화질도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LG 디스플레이가 패널 중에 최고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얼에 대한 열풍이 계속적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 자체의 강점이 뭡니까? 바로 보급형 가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급속도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이런 중국발 모멘텀을 영향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관망하시라고 좀 들고 왔는데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우리가 월봉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요. 일단은 1차적인 파동 자체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한번 기어가면서 주가 자체는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저점 자체는 더욱더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어느 정도 만져주는 강력한 세력이 있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월봉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약간의 기둥을 뽑아내고 난 다음에 6개월에도 상당히 강하게 달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지만 세력이 어느 정도는 만져주고 있구나, 아니면 세력이 이탈이 나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관심 받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중국발에 대한 모멘텀을 좀 더 받기, TV가 보급됨에 따라서 좀 더 받기에는 좀 더 힘들 과정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여기에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이폰발에 대한 패널 자체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레토나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넘어가서요. 네. 실리콘웍스 또 한번 같이 볼게요. 조금 의외예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왜 제가 이걸 들고 왔냐면,
PDP TV 그리고 우리가 LCD TV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 뉴스거리로 나오는 게 또 UD TV거든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제품에 대해서 금방 주가에 반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리콘웍스 같은 기업들에 또다시 또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제가 이런 UD TV에 대한 예를 설명을 드렸냐면 LCD TV의 점유율도 지금 총 생산량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PDP TV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유일하게 중국만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설프게 관련이라고 해서 TV 쪽 관련이라고 해서 다리를 한 개 얹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확실하게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TV 관련 수혜주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UDTV가 좀 더 계약이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실리콘웍스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뉴스 같은 데서도 많이 개미분들을 그리고 우리의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리콘웍스가 추가적인 상승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UDTV의 계약이적인 부분 그것은 너무 먼 날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아이패드 관련으로 좀 더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어설프게 TV 관련이다. 그런 수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주가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일단 저점 자체는 어느 정도 밟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기대감 자체는 아직까지 녹아있는 모습이고요. 대신에 이런 분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하다는 거죠. 2013년에 핫테마는 2차전지 그리고 바로 LED겠죠. 그러면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2014년 아니면 2015년 넘어갔을 때 그때 한 번 더 UDTV 관련으로 보시지 지금의 LCDTV 중국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런 실리콘웍스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거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오면서 가장 중요한 종목군이 바로 이 종목인데요.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이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하이얼이라는 그룹에 투자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뭘까? 바로 어버브 반도체죠.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MCU를 만드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영어를 잠깐 좀 써보겠습니다. 네, 쓰시죠. 네. 예,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라고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전에 들어가는 제품의 동작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제어 기능 자체를 맡아주는 반도체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가장 점유율이 높았던 것은 바로 일본 업체들이었죠. 하지만 일본 업체들 자체는 지금 중국의 업체들의 로컬 업체라고 하는데 중국 업체들에는 크게 들어가지 않고 대신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하이얼사에 공급이 됨으로써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점유율 자체는 7%에 지나지 않지만 중국 법인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50%를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한번 월봉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월봉 한번 보시면 지금 박수권 상단 자체를 어느 정도는 돌파를 하는 모습이 좀 더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2011년에 고점을 한번 만들고 4월 달에 지금 2년이 지나고 난 다음 2013년 10월 달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앞에 있던 이 물량 자체가 악성 매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수 권역으로 좀 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중국발 자체가 좀 더 이어진다면 충분히 어버브 반도체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자, 제가 이거는 지금 차트가 무슨 차트냐면 다우 증시의 이베이의 차트입니다. 소비재 관련으로 우리가 보시려면 이베이를 상당히 많이 보시는데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소비에 대한 회복 같은 경우에 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모습을 본다면 지금 조선주가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 수급 자체가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에 좀 더 기대고 있구나. 그리고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중국의 수급이 좀 더 기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중국발 모멘텀을 찾았을 때 실질적으로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기업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어버버 반도체 다시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결론적으로 지금 이슈를 가지고 잡아왔던 세 종목 중에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가의 매력이 있다고 그래서 잡으면 좀 안 된다. 관망을 좀 하자라는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 특징적에서 이제 어버브 반도체를 특히나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던 것은 아무래도 하이얼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수혜 정말. 하이얼은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일단은 저가 쪽인 에어컨으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컴퓨터 모니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상당히 품질도 우수하게 되면서 기록적으로 잠식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됐었는데, 그래요. 어버브 반도체가 이쪽에 컨트롤러 유닛 쪽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납품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정재훈 멘토. 네. 어떤가요? 예, 어버브 반도체 참 좋아 보입니다. 처음에 이 관련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 실리콘웍스 이렇게 두세 종목을 좀 들고 나오셔가지고, 일단 저는 처음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실리콘웍스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차트가 일단은 횡보를 하거나 아직까지 이 횡보 추세를 좀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매수를 하자라고 했다면 태클을 제가 좀 걸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들은 관망을 하자라는 좀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시장인데 어버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 메리트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요, 두 분 다 결국은 타겟적인 종목에서는 이제 중소형주가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이상로 멘토를 통해서 좀 잡혔던 부분이겠고요. 또한, 정재훈 멘토를 통해서 매일유업이 좀 언급됐다는 가장 큰 특징이다. 거기에 현대차도 좀 포함됐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종목 봤다, 종목 발견 신봤다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같이 멘토링하면서 포트를 구성해서 가는 시간이겠죠. 여러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 바로 승천주구를 확인하는 그 시간, 화면을 통해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로 정재현 멘토는 한미사이언스가 먼저 지금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투자 포인트 상세하게 좀 들어보겠고요. 이상로 멘토는 신비적으로 들어옵니다. 벽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정재현 멘토는 이미 먼저 포트에 좀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미사이언스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한미사이언스 참 이름이 깁니다. 한미약품의 일단 지주 회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을 포함을 해서 총 비상장 회사를 포함해서 총 4개의 자회사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이유들은요, 일단 중국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 좀 진출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북경한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된다면 유아, 아동용 의약품 시장에서 상당히 좀 꾸준하게 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정책적인 변화 부분들이 바뀌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인의약품 시장에서도 작년부터 어느 정도 이 품목 허가 신청을 좀 해놓고 대기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판매를 시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고스란히 한미사이언스에게 이익적인 측면으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의 일단 특히나 연기금 쪽의 비중을 좀 보시게 된다면 9%가 넘는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9%가 넘는 비중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한미사이언스도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연기금 쪽에서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함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보게 된다면 하나나 이런 종목군들, 지주사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지주회사 관련 종목군들, 즉 지주사 관련 종목군들도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미사이언스는 충분히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편입가 자체가 15,750원의 포트폴리오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를 통해서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상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자, 일단 먼저 수급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죠. 연기금 너무 좋아요. 이런 연기금 여기 나오는군요. 매일 사고 있어요. 매일. 근데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매도가 나왔다가 일단은 금일 같은 경우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매도의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큰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큰 폭의 좀 상승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택한 것보다는 기간 조정을 현재 5개월 가까이 횡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의 모습을 좀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좀 마무리를 짓고 난 이후에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에서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거래일 단복음 거래가 나왔을 때, 캔들 모양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제가 15,750원의 거래 평균으로 매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일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15,600원권역에서도 충분히 매수 포인트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조금 좋습니다. 눌린 목에 사자. 네, 그러니까 15,600원 부근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좀 짧게 신고가에 약간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1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재훈 멘토의 먼저 포트에 들어온 한미사이언스 저희가 지금까지 좀 읽어보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상로 멘토가 벽선을 신규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포인트 벽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벽산 유명한 기업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회사는 상당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60년의 저력을 자랑하는 회사고, 벽산건설, 벽산페인트, 이런 회사 많죠. 그 벽산 맞고요. 네, 맞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왜 제가 추천하는지, 일단 개별주적인 성격이 좀 강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하단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일단 단열재 강화 관련 규정을 한번 보시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를 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냉난방 에너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서 쓰는 에너지 중에서 냉난방에 대한 에너지가 60%대를 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2012년에 50% 감축, 그리고 총에너지에서는 30% 감축을 목표로 했고, 그리고 2017년까지는 60%, 그리고 90%까지 감축을 할 예정이다. 이런 표가 좀 더 나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단열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그런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 중에 36%가 주거라든지 아니면 상업용, 건물에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뿐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이 핵심화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또 같이 보시면 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이 부분 자체를 상당히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에너지 다소비형 주택 같은 경우에 왼쪽에 20이라고 적혀 있는 게 리터겠죠. 20리터가 들어온다면 대부분이 그냥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그렇네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14리터로 낮아졌다가 2017년이 된다면 그때는 LED 조명에 거기에 8리터짜리를 어느 정도 쓰면 가정이 패시브 하우스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고 하면 위에 보시면 풍력도 한 개 달려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저런 바람개비 모양이 꽃단장을 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저거를 풍력 에너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저거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태양열 에너지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 대신 거기에 보시면 벽에
현재 2012년, 2017년까지는 벽에 화살표가 삐져나와서 네. 밖으로 나가는 통로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2025년 그림을 본다면 화살표도 작아지고 그리고 벽에 막혀서 나가지 못하는 모양이 지금 다시 나오거든요. 순환매가 되면서 대체 에너지까지 다 흡수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 그림이 딱 이제 우리가 미래에 살게 될 집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요런 벽 자체를 좀 더 단열재적인 부분으로 하는 게 바로 이 벽산에 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 건물 한번 보시면, 난방에 대해서 우리 주거용 건물 에너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단열재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될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은 어느 정도 무기질 단열재를 쓰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국가들 그리고 특히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무기질 단열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평균적인 부분이 이머징 시장까지 포함했을 때 50%대를 좀 더 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후진국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좀 더 주도를 해서 이런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요. 지금 무기질 단열재에 대한 점유율은 KCC가 55% 그리고 벽산이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 벽산이 45%나요? 네, 그럼 맞습니다. 최근에 KCC가 강하게 급등을 갔는데 7월 이후에 네, 벽산 충분히 따라가도 되겠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 상당히 잘 찝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 이제 뭐 좀 더 무료 방송 이런 걸 보면 제가 그런 숨겨진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요. 일단 점유율은 이렇다. 대신에 KCC가 여기에 괜히 있는 KCC가 아니라는 거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벽산에 대한 우리가 매매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벽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일봉상을 한번 보시면요. 자, 다시 한 번 더 삼선이 가장 중요한데, 2,100원, 그리고 그 위에 2,150원, 그리고 상단이 2,300원이죠. 2,300원. 요 세 개를 한번 선을 본다면요. 일단 박수권 하단 자체 돌파는 되었습니다. 돌파는 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돌파가 나왔는데, 거래량을 한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단 거래량 보시면, 2,300원까지 한 번만에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은 다음날 되어서 빠져나갈 공간도 없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은 상당히 주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근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주가 자체는 크게 변동폭을 나타냈지만 대신 하단에 거래량은 다시 한 번 더 지지권을 한 번 더 형성하고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세력이 이탈됐다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크게 출회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주가 자체가 하단대 2,100원을 버티지 못하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변화 자체는 일부러 개인들의 매매를 좀 더 털기 위한 그런 작업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고요. 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도 우리가 박수권 매매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매수가 한번 잡아보시면 매수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 2,17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2,500원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는 2,070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의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우리 이상로 멘토의 벽산까지 승천주로 읽어보았다.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멘토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내 포트에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한 멘토들은 포트를 어떤 변경을 하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살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운영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가 있죠. 매수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된다는 거 반드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 먼저 볼까요? 락앤락을 비롯해서 현재 한미사이언스가 4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하림홀딩스가 11.2%. 와, 멋지다. 잠시 뒤에 점검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일고무벨트와 삼성중공업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동일고무벨트가 오늘 1.6%의 상승률을 들어오면서 수익률을 만회하는 모습 잠시 뒤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는 내일장 승천주로 벽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오는 전략에 따라 매매 포인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특수건설까지 4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특수건설이 0.23% 상승마감하는 부분의 특징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다음은 남은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웅진케미칼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장중에 3%의 급락이 나왔지만 종가상은 플러스 마감하는 모습에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상보와 메가스터디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메가스터디가 2.5%의 하락 마감하지만 수익률 0.5% 수익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E 솔루션, 원익 IPS 두 종목 모두 다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원익 IPS가 4%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 4%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미약품을 비롯해 이노프치까지 현재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한미약품이 마이너스 2.7% 기록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 종목 수익권을 들어오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홈데코, 성호전자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성호전자 좋은 모습이던데요. 추천 이후에 현재 두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조이맥스 인터파크 현재 포트에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요. 금일장에 조이맥스가 1.6% 하락 마감했지만 수익률 기록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익률 베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원 멘토가 오늘 6% 급등이 나왔던 하림홀딩스가 10%를 넘어서면 11.2%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포트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봤으니까 점검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재원 멘토부터 포트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락앤락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수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나와줬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하면요?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하림홀딩스입니다. 일본에서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핑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대한 배당 부분들도 있고요. 우량 기업으로 탈바꿈을 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손실권역인데요. 어느 정도 전방산업이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일진 그룹들은 전부 다 전방산업 쪽에 포진이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꼬리를 계속 달고 있는 부분들은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유 관점 유지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종목들이 상당히 정신없이 확인을 좀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락앤락 같은 경우 내일 추가 상승이 좀 있어야 되네.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샘플러스로 전화를 직접 주셔서 정재현 멘토와 연결을 시도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로 멘토의 동일공부부터해서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볼까요? 일단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빠지지 않았죠. 거래량 빠지지 않은 상태고 지금 어느 정도는 거래량이 원래 좀 적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좀 더 조정을 보이는 듯이 일부러 우리한테 표현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홀딩 하시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지금 이 저항권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이 저항 움직임은 생각보다는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앞서서 벌써 다 돌파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려오는 것은 조금은 헤이크성일 확률이 좀 더 높고 좀 더 홀딩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삼성중공업 한번 같이 보시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20일선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나고 지난 있는 8일날 상태고. 엄청난 장대 양봉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오르기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좀 더 크게 보시더라도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2011년도 고점을 한번 7월 달에 고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박신고가 패턴이거든요. 이런 종목군을 좀 더 홀딩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미국장에 기대고 있던 우리나라의 수급 자체가 지금은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수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은 바로 조선주겠죠. 상선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드릴십 같은 경우에 상당한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당연히 삼성중공업 핫토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요. 이제 저희가 주식 승천이 9시로 옮기면서 진행이 되지만 좀 빵빵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니까 강력 보유 의견을 주셨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승천주들 점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전략도 읽어봤고 신봤다 종목도 읽어봤습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봤으니까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로 멘토. 예, 고맙습니다. 그래, 어제 저도 막걸리 한잔 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고지를 하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필요하신 분들 빨리 상암동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 우리 예병건 멘토가 신규 런칭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했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라고 여치는데요. 차트 맥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식승천의 예병건 멘토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합니다. 신규 런칭 내일이고요. 8시 30분부터 장 마감 시간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plus.cntv.co.kr 또는 포털 서비스에서 여러분들 샘 플러스를 쳐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F4가 진격합니다. 서울 강연 대규모 강연회가 처음으로 시도가 되거든요. 개국 이래 처음인데요. 바로 10월 13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장소는 2호선 선릉역에서 가깝다고 합니다. 동부금융센터 지하 1층이니까요. 참가비 무료, 모든 게 공짜. 신청은 현장에서 접수한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많이 소문내셔서 오시면 전략 모든 걸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생 김동윤의 신호등과 함께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